예, 그럼 지금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인과 경제 5단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입장에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경제단체님과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개혁이 절실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후보님의 평소 경제 철학을 듣고 또 기업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경제계 재현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오늘 자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모시고 또 우리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님, 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 여러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관계되시는 임원들 여러분들 기쁩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제 선거의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고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이 우리 경제를 맡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을 도와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미 그 경기도에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을 많이 도와드리고 또 SK가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님이 인수하기 전이시라서 사실 은행 관리 상태에 있었는데 굉장히 SK가 어려울 때였는데 제가 어떤 이 첨단 기업은 반드시 주인이 분명히 있어야지 발전하지. 그냥 공무원이나 은행이 절대 첨단 기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으로 삼성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제보고 뭐 삼성에 무슨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한 번도 삼성에도 그렇고 공무원들 보고도 반드시 많이 도와드리라. 기업이 제대로 안 되면 경기도에 일자리가 어떻게 있느냐. 경기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우리 공무원들 하는 거는 너무나 작고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부 도와드리다가 오해를 받지 않느냐. 돈 안 받으면 된다. 돈 안 받고 접대 안 받고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일체 그런 부분을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삼성의 앞에 본사의 그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단지도 저희들 조성원가 46만 원에 평당 46만 원에 다 드렸습니다. 뭐 특혜 시비가 있다고 하든 말든 간에 제가 다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그보다 더 잘한 일이 없습니다. SK도 사실 회장님 맡으시기 전에 그때 콩밭에다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콩밭에다가 콩을 심어라. 절대로 그 주차장도 못한다. 이런 황당한 규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삭발을 하고 엄청나게 투쟁을 해서 사실 SK 이천 공장에 지금 새로운 신공정 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일자리 만들어서 많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전 공무원이 그걸 해야지만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그러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욕 안 먹으려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이 현상 타파가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다. 우리 여기 성김 대사님도 오셨습니다만 지금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 제임스 김 늘 하는 이야기가 싱가포르는 5,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아시아 본부가 있는데 한국은 왜 100개도 안 되냐.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뭘 못하냐. 지정학적 위치나 모든 그 우리 국민들의 수준, 능력, 또 제조 시설, 역량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아시아 본부를 안 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노란봉투법 같이 말이 안 되는 불법 파업을 했는데 왜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냐. 기업 환경을 점점 악화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해외에 나가지 않게 잡아둘 수 있고 해외에 있는 기업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모셔올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제도와 정책을 많이 해야만 한국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돌아가고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나 세계 전체 지도자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뵐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송경식 회장님하고는 아마 그동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또 제가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최태원 회장님 SK에서 또 우리 유진 회장님도 저번에 또 찾아뵙기도 하고 또 윤진식 회장님, 최진식 회장님 다 여러 번 뵈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이 진심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절대로 외국 가는 보다는 한국에 있어야 관세가 높더라도 한국에 있는 것이 이익이 된다. 또 외국 기업도 한국에 가야 돈 벌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고 시작과 끝이 똑같고 시종일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정말 기운 잃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제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뭐 다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계에서 직접 후보님께 정책 제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5분의 경제단체장님 제언을 먼저 들은 후 김문수 후보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세계 최고의 이제 투자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후보님의 말씀이 저희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과연 이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현재로선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30년 거의 50년간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재로서는 잠재 성장률 거의 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만은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저희의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회가 이번 발상 전환을 통해서
현재 고민 중인 세 가지의 새로운 성장 방법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동안까지 독립적인 경제 체제로 상당히 잘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커다란 나라와 같이 무엇인가 저희도 룰도 만들고 이 같이 상대를 하자면은 솔직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경제 연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산업 구조 및 당면 현안이 유사한 일본과의 일단 연대를 제언을 드립니다. 그동안 독립 경제를 선정했지만 현재는 룰 테이커입니다. 하지만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내는 룰 세터 형태가 될 수 있고 아세안을 포함하면은 실제로 더 큰 경제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연합은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내자라는 말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상당한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 비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값이 상당히 높은 분들을 같이 쉐어한다면은 저희가 상당한 비용을 서로 간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너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첨단 사업이나 그 이외에 청년 이 일자리 같은 벤처 사업들도 같이 힘을 합하면 상당히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경제 1.7조 달러인데요. 1.7조 달러인 일본과의 경제 연합을 통하면 6조 달러 이상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1%를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1.7조에서 1%하고 6조에서 1%는 사이즈가 이 균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새로운 경제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 진작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해법들이 있습니다만은 해외에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외 시민을 저희가 유입을 해야 하는데 해외 시민의 유입 규모 정도가 한 500만 정도쯤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서 저희 생산 인구가 줄고 있고 저희가 미래에 필요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500만 정도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급 인재에 들어와야 월급도 많이 받고 소비도 많이 해서 내수가 계속 늘어날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대한민국 시민만 주로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필요한 건 저임금 노동자를 유입해서 200만의 노동자가 들어와 있지만 솔직히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쪽은 대한민국 500만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머니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상품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수출 주도 국가 형태로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품 수지만 갖고는 경제를 지탱하기 현재로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K컬처를 포함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산업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K컬처나 K프로덕트들이 실제로 산업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화를 잘 높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수출 위주 형태로만 상품 수지로만 돼 있던 그 분야가 새롭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해외 투자를 통해서 본원 소득 수지를 늘려나가는 경제 구조가 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리턴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경제에 계속 유입될 수 있는 돈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전략적으로 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경제 현장의 목소리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후보님께서 적극 수렴하셔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후보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송경식 회장하고 그 파리의 그 추스 프랑스 초대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마크론 대통령께서 저희 한국 그 일행들만 특별히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왜 불란서에다 투자하냐. 그거 갖다 8년째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걸 보고 참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명 그 후에 또 모였는데 일일이 QA까지 하면서 질문 한 10개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리더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중복되지 않게끔 몇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같은 사업들이 다 어려운 사업들이 이제 좀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첫째 내수를 갖다 다지면서 그러면 그 구조 조정을 하고 또 두 번째로서는 지금 건설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이 어올 때는 미국이나 일본 같을 때는 그때 뭐 하냐 보니까 그 랜드마크를 갖다 많이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원구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많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구단이 30개 있으니까 한 20개 정도 구장을 지니까 벌써 그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뭐 이런 랜드마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롯데타워 빼놓고는 최근에 왔었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쯤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또 하나는 지금 불란서가 보니까 그 스타트업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또 스타트업을 갖다가 큰 기업이랑 그 스타트업이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백 개 있겠지만 거기서 몇 개만 성공하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우리 젊은 세대 꿈을 꾸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타트업을 갖다가 그 지원하면서 이 대기업하고 연결시켜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새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새로운 데가 있지만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또 하나의 돌파구를 찰 수 있는 꼭 방산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라도 그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둘러싼 주요 과제들에 대해 후보님께 경제계 의견을 전달드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후보님께서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주신 점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모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우리가 매우 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 많아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고용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호봉제를 운영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존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너무 높여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시키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와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주 4.5일제 문제입니다. 지금 산업 현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업장이
1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제조업이나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업종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노동 생산성이 선진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 주 4.5일제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 문제입니다.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하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한 점도 노사관계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마저 개정된다면 원청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게 되어서 우리 산업의 기본적인 생태계마저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의드린 주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오신 만큼 향후 정책 마련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6,8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목표로 삼았던 7천억 달러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내수 부진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바 무역업계는 후보님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산업과 안보를 포괄하는 신뢰 기반의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이 되며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규제와 수출 제한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우리 수출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이 취소되거나 관세가 전가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만약 적용된다면 우리의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한 차례 유예되었던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민과 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미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입장에 충분히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민관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새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아가서 통상이 산업 정책과 안보를 포괄하는 시대인 만큼 한미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서 주요 현안들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육성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며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 통관
등의 비관세 장벽은 물론 자금과 인력 등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수출 확대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협회가 발굴한 200여 건의 무역업계 여로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금융, 노동, 물류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사다리는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래 우리 수출을 이끌 주역인 중소수출기업의 대대적인 육성에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현녀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수출은 수출 5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도약을 향해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입니다. 먼저 후보님을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한 1시간 이상 제가 우리 후보님하고 경제계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게 후보님한테 앞으로 혹시 더 도움이 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이름 세 글자가 우리 경제단체장 5분의 성함에 제 이름 한자씩 안 들어가시면 이분들이 이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러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이치인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 그 여건이 뭔가라고 하면 결국은 환경 조성이거든요. 근데 많은 일반 국민들은 기업을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어떤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기업인들이 사실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를 창출하고 기업이 커지다 보면은 결국 사회적 이로운 일, 그 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조세의 상당 부분, 대부분의 부담을 기업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기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성장해야지만 그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상속세 증여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5분, 제한 4분들이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국민이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겠고 여야와 야나 진보당이나 보수당에 관계없이 공감대를 가져야 될 시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엑시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저는 대기업은 이미 인프라가 국내에 너무 많아가지고 엑시트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견기업 정도는 가볍게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내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그 국가와 사회가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남아있을 일이 없죠. 우리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기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 봉급 생활자들이 기업인들이 저렇게 요구하는 건 그러한 필요하겠구나라고 얘기하게끔 같이 한번 생각하자 이게요.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서민들과 봉급 생활자들한테 좀 더 유리하고
공감 가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급여 생활자에 대한 텍스 브래킷을 과감하게 과표를 확대해 주는 겁니다. 8,800만 원 이상 되면은 35%의 조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누가 근로의욕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과표가 현재 20년을 계속해서 하는 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기업이 다시 부담해야 돼요. 계속 높여주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 국가의 어떤 그 조세의 수입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에서 상증세를 과감하게 낮추고 한편으로는 근로자를 위해서 과표를 과감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은 우리 후보님께서 아마 전 국민들한테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붙인다면은 보수의 가치는 뭐냐면은 저는 국방과 외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 보수는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지 이거는 가장 국익을 위한 그러한 어떻게 소위 말하는 보수적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지금도 쌓여 있는 고리 월성에 있는 지하에 있는 웨이스트를 빨리 재처리해가지고 우리의 전력 단가를 낮추고 전력 단가를 낮춤으로써 최태원 회장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산업계에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이룰 수 있게끔 했습니다. 현재 같은 182원의 킬로와트아워당의 전력을 갖고 나선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국제표준인 120원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고리 월성 원전 발전소에 있는 웨이스트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국가적으로 마련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태원 회장님, 류진 회장님, 송영식 회장님, 윤진식 회장님, 최진식 회장님 말씀하신 거 저는 뭐 전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말을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괘씸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저는 얼마든지 계속 제가 모셔서 말씀도 듣고 찾아뵙고 말씀도 듣고 또 개별적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도록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다가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그 담당 수석을 두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사실 우리 여기 회장님들 다들 글로벌 리더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거든지 한국 정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치를 하면 우리 기업하기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왜 미국으로 가느냐? 관세 때문이다. 관세 때문만이냐? 아니면 너무 지나친 노사관계의 문제 때문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요 지도자들은 말씀을 못 하셔요. 그래서 하시면은 반드시 불이익이 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만은 저는 기업의 언론의 자유,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건 아직까지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말씀을 조심을 하고 또 세무조사나 각종 불이익 우려를 하시는 거 이걸 어떻게 좀 줄이거나 없애나갈 수 있겠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저는 R&D 부분에서도 기업이 주도를 많이 하시지만 국가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뭐 항공 우주라든지 여러 선도적인 그런 공익적인 R&D를 많이 유치를 하고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가면은 뭐 기아 자동차나 이런 거 제가 조지아주 가보면 뭐 100만 평 넘어도 다 $1. 삼성도 뭐 텍사스 오스틴 다 땅은 다 $1.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싼 땅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냐. 땅값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지원을 여러 가지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뭐 지원할 거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서 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세 부분. 대체로 지금 한 뭐 7년씩은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저는 최소한도 싱가포르보다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 있고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만큼 따라가겠냐. 그러면 그 자녀들 교육 문제, 언어 문제 뭐 이런 거 경제적인 자유구역의 문제 많은 면에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국회에 또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못하는 건데 입법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거 이것은 국회의원들 자체가 성향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 언론도 또 많이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관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상당한 정도로 지금 어려운 부담으로 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성김 대사님만이 아니라 여러 제가 아는 인맥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뭐 여러 분들이 인맥이 많은데 이런 것을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미국과 한국은 정말 서로 간에 꼭 필요한 동맹이다. 미중 간의 경쟁을 생각한다면 더더구나 한국이 미국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거는 이미 여기 우리 회장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과연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 당선 가능성이 이게 얼마 있느냐. 두 번째, 그러면 그 반대로 정말 누가 기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기업인은 아니지만 우리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을 경제를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하거든요. 우리 손학규 선배 어디 갔습니까? 오셨지만 제 말씀은 이 정도 하고 손학규 선배는 한 말씀 짧게 한 말씀. 저는 말씀 마치고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저 지지를 선언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3년만 하고 개헌하고 경제위기 극복하겠다, 통상위기 극복하겠다 했던 한덕수를 지지를 했었는데 김문수로 단일화돼서 처음엔 좀 기분이 언짢았었습니다. 근데 요즘 진행되는 대선 과정을 보니까 이거 나라 큰일 나겠다. 오죽하면은 법관 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재판 독립 하나로 결정을 했겠느냐. 판사, 소위 강경파 판사들이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을 기각 환송했으니까 이거 안 된다,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처음에 126명 중에 5분의 1인 25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 연장을 해서 26명을 해갖고선 법관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판사들이, 일반 판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까지 행정부에 복속이 되면은 나라 민주주의 망친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첫째고, 김문수 그 지사가 제 후임 지사입니다. 사실 제가 도지사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뭐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LG 필립스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계속 확장하고 발전시킨 게 김문수 지사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4년 동안 정부하고 싸워서 만들어내고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의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매출이 한 7, 800조 되죠. 그 김문수 지사가 8년 동안 하면서 확장시켜 만든 겁니다. 평택의 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김문수 지사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 평택에 미군 기지 옮긴 거, 그 기획을 제가 했는데 그거를 김문수 지사가 계속해서 미군 기지 국제도시 500만 평 만들고 그거에 이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수원 화성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GTX 저는 저걸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뭐 정치적으로 좀 꽁수 피는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 해갖고서 지금 1호선이 개통이 돼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인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룬 경제입니까?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합니다. 또 아주 뭐 극악무도한 독재국가에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경제성장, 경제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10만원 호텔 경제요?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받는다고요.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피크코리아 지나서 이걸 붙들고 일어날 생각은 못하고 계속 돈 갖다 주면은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도는 거다 뭐 이러니. 여기 계신 경제인들 그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살 길은 첨단 산업이고 기술 강국이다. 그렇게 해서 평택 강도 만들고 뭐 이제 이랬는데 우리가 그냥 아이고 지금 이재명 대세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맥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주주의 다시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어제 제가 저녁에 YTN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나라도 나서자. 저는 정치 다 그만둔 사람입니다. 산에 다니고 막걸리 마시고 책 보고 뭐 집안일도 좀 돕고 이러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라 걱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룬 경제발전인데 어떻게 이룬 문화강국인데 나라를 살리는데 나라도 조금이라도 돕자. 우리 지도자들 과거에 무슨 인연이 있고 무슨 악연이 있고 또 뭐 그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그러지 말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우리 이제 제대로 새로운 AI 시대 문명사적인 대전환 시기에 그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어젯밤에 그걸 결정을 하고 김문수 후보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 에이구 뭐 정치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마시고 회사원들에게 야 우리 나라 살리자. 김문수 후보로 해서 나라 살자. 김문수 후보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무슨 그 논쟁의 대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 선임자로 이분이 8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 안보 책임질 수 있고 경제 책임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여기 계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경제인 단체 그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요구가 사실 무슨 이제 경제가 이렇게 컸는데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거 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 예정된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 건의는 저희가 선대위에 별도로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